자,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신경전이 아니고요. 어떤 분석에서는 훨씬 더 파괴적인 2차 무역 전쟁의 시작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딱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00%. 이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물리겠다고 선언한 새로운 관세율인데요. 아니 100%라니 이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갖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이 100%라는 숫자가요, 그냥 세금을 좀 더 매기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미중 무역 전쟁의 2라운드를 알리는 공이 울린 거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거친 싸움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석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왜 이런 갈등이 터졌는지 그 도화선부터 보고요. 그 다음엔 양쪽이 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는지, 그리고 이게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고립될 수 있다는 주장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내리는 아주 날카로운 결론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무엇이 이 잠잠하던 거인들의 싸움에 다시 불을 붙였을까요? 이 자료가 딱 짚어내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특히 주목하는 건 바로 그 속도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딱 꺼내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이 불과 6시간 만에 100% 보복 관세라는 훨씬 더 센 카드로 받아친 겁니다. 이건 뭐 서로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바로 전면전으로 들어간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빠르게 나빠진 걸까요? 이 자료는 두 가지를 핵심 원인으로 꼽는데요. 하나는 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전략 무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양쪽 지도자 모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국내 정치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먼저 희토류가 뭔지부터 좀 봐야겠죠. 이 자료 설명을 보면 이게 뭐 최첨단 무기부터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까지 이걸 안 쓰면 만들 수가 없는 말 그대로 현대 산업의 심장 같은 핵심 원료라고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여기서 중국의 힘이 막강하다는 겁니다. 특정 희토류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중국이 꽉 쥐고 있어요. 그냥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면 다 같이 멈추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미국의 대응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료에 따르면 기존 평균 관세율에 이번에 제한된 100%가 더해지면 이 막대 그래프처럼 거의 3배 가까이 치솟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 좀 화났어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다는 그런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두 기관차에 비유해요. 왜냐하면 양쪽 지도자 모두 국내 사정이 꽤 복잡하거든요. 이럴 땐 보통 바깥에 강력한 적을 만들고 내가 이렇게 세게 나간다, 이걸 보여주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먼저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는 아주 위험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인들의 싸움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절대 아니죠. 이 자료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 거대한 파도가 어쩌면 가장 크게 덮칠 수도 있는 곳, 바로 한국이 처한 딜레마를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이 자료가 한국의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속담을 씁니다. 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여기서 고래는 당연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새우는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거죠.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낀 나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 싶네요. 그러면서 이 분석은 현재 한국의 외교 정책을 향해 아주 도발적인 이름을 하나 붙입니다. 바로 쉐세 외교라고요. 쉐쉐가 중국어로 감사합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주장은 지금 한국이 중국한테 일방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듯한 그런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고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자료가 보기에 이런 쉐쉐 외교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정작 중국은 별다른 반응도 없고 오히려 보란 듯이 북한이나 러시아하고 우리는 피를 나눈 동맹이라며 관계를 더 돈독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외교의 최종 결과는 뭘까요? 여기서 이 자료는 가장 무서운 결론을 내놓습니다. 이게 친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외교적인 고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이 자료가 말하는 고립 구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왼쪽을 보면 미국, 일본 같은 전통적인 우방과는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중국, 러시아, 북한은 자기들끼리 더 단단하게 뭉치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한가운데 한국이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분석이 말하는 핵심적인 위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이런 주장의 근거를 아주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에서 찾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할 때 일본에서는 2박 3일을 머무는데 한국에서는 1박 2일만 있다 간다. 이런 작은 차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만큼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의 아주 강력한 역사적 경고 그리고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모아지는데요. 과연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무엇일지 함께 보시죠. 이 자료가 마지막에 꺼내드는 카드는 정말 묵직한 역사적 비유입니다. 바로 명나라가 지고 청나라가 떠오르던 명청 교체기를 언급해요. 그때 우리가 저물어가는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려다가 결국 나라 전체가 엄청난 위기를 겪었잖아요. 지금의 외교적 선택이 바로 그때만큼이나 중차대한 순간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분석은 가장 날카롭고 가장 직접적인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책이 안 바뀌면 정권을 바꿔야 돼요. 이건 단순한 외교 정책 비판을 넘어서는 거죠. 굉장히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자료는 자신의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의 자료가 제시하는 굉장히 날카롭고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 주장이었는데요. 이걸 보고 나니 결국 우리에게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미중 경쟁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과연 우리 같은 나라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